8월 28일 생생주식입니다. 지수의 정체가 길어지면서 주가 시세 역시 잦은 등락과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죠. 장 초반에 오르다가 장중 오후장으로 탄력이 둔화되거나 장 초반에 빠지다가 장중 오후장으로 밑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하거나 더 오를 듯 하다가 빠지거나 더 빠질 듯 하다가 오르거나 이러한 어떤 혼조세 영역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의 어떤 상승 추세 기조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다소 좀 제한적이다. 즉 주도 시세는 다소 제한적인 상황을 현재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금융주와 지주사 관련주 상승을 통해서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을 줬어요. 물론 3200포인트를 넘겼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은 조금 둔화되면서 마감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지수는 제가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어제 같은 경우는 3174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제시했어요. 어제 지수가 3174포인트 아래에서 눌려 있을 때 여기를 회복해 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결국 여기를 회복해 주면서 위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오늘은요 3185포인트 아래에서 빠질 때 제가 3185포인트를 회복해 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3185포인트를 회복해 주면서 위로 마감이 됐어요. 자, 어제 오늘 기준점 위로 그래도 회복을 해서 마감이 된다라는 점은 뭐냐면 여전히 기조는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여전히 긍정적인 기조는 아직 살아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두 가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3200포인트 오늘 위로 올라갔다 윗골인데 3200포인트는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3000포인트 또는 3100포인트 또는 3200포인트, 3300포인트 뭐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하나의 마디 이런 부분은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3199보다는 3201포인트가 뭔가 더 훨씬 더 좋은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기준선이 되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형태였기 때문에 일단 고점을 다시 높여줘야만 안도하는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3242포인트를 넘겨야만 의미가 있다. 위쪽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후속 흐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정체된 지수의 흐름이 지속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보세요. 60일 이평선을 20일 이평선이 돌파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상승 과열에서부터 기간 조정으로 자 이게 여기서부터 제가 기간 조정으로 과열을 해소하고 있는 거라고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려 왔잖아요. 기간 조정을 통해서 과열을 해소하면서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이격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좁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완전히 좁혀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완전히 좁혀지고 나면 위든 아래든 단기적인 방향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정체된 흐름으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횡보 등락하고 있지만 위든 아래든 단기적인 방향성을 시도할 타이밍은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오늘 2차 전지와 로봇 쪽에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좀 눌려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갭을 상승 갭으로 메워주는 아일랜드 갭형이 나왔기 때문에 21 이평선만 위쪽으로 전환시켜 준다면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아울러서 고점을 또 낮췄기 때문에 고점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820포인트를 넘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1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고 820포인트를 돌파해 나가면 코스닥의 패턴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어제 오늘 21이평선은 그래도 음선에서 일단 지지는 해주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오늘 살짝 지지했죠. 798포인트니까.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체크해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의 특징 종목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로는요. 먼저 미래세증권인데 미래세증권 오늘 금융주들이 반등을 했는데 증권주 쪽에서는 미래세증권이 그래도 가장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미래세증권은 이미 지지권에 접근돼 있었어요. 자, 제가 8월 21일에 이미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는 8월 21일 지난주죠. 미래세증권이 지지권 접근 위치로 보인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수는 5일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유효하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차트로까지 제가 설명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왜 지지권인가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지지권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5일이평선만 넘겨주면은 자, 요 위치에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 그림 올려드렸던 그림을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전달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5일이평선 이후 돌파 시점에서 매수의 타이밍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일단 7%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K하고 원익홀딩스, 소위 말하는 지주사 관련주입니다. 지주사 관련주가 오늘 또 왜 이렇게 금융주, 지주사 관련주 왜 올랐는지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 과제로 공식화했다라는 거죠.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요,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긍정적인 재료인데 이게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수의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긴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니었지만은 오늘 나온 건 뭐냐면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바로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공식화시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자사주 관련주들의 이러한 그 지주사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D 한국 조선해양. 오늘 조선주들이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좀 눌렸죠. 물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은 눌렸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눌렸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도 오늘 HD 한국 조선해양은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번스 톨레푸슨법 이게 뭐냐면은 미국 군함이나 군함 선체 주요 구성품을 미국 이외 해외에서 건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법이었죠. 이 법안을 우회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자국 군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멘텀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기술적인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보면은 5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오늘 21일 이평선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만 하향하지 않으면 이게 뭐 추가로 바로 오르든 아니면 눌렸다 오르든 간에 20일 이평선만 하향하지 않으면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60일 이평선을 오늘 넘겼잖아요. 다만 60일 이평선을 넘겼는데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돌파죠. 이건 그냥 아직 돌파한착이 아니고 돌파잖아요. 돌파한착이 아닌 돌파니까 일단 지지 테스트 60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거쳐서 여기에서 지지에 성공하고 올라갈 때 이때 의미가 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0일 이평선 지지하고 다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지, 지지 테스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후속으로면서 체크하셔야 되겠고, 원익홀딩스는 이미 지난주부터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는 지난주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지금 원익 로보틱스하고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 내지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렸고, 또 이 지주사로서의 2차 상법, 3차 상법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갖고 원익홀딩스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에서는요 5일 이평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오늘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둘 중 하루에는 한번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눌리더라도 5일 이평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 기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D 한국 조선해양은 오늘 보면 직전 고점을 넘겼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전 고점을 넘겨서 고점을 높인다는 거는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 있다는 소리예요. 많이 올랐어도 상승 기조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돌파하는 종목은 이 돌파한 전고점을,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만 8,500원입니다. 여기를 저점상으로 지지해 준다면 이거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구나, 고점을 높였구나. 자, 직전 고점을 지지로 유지해 준다면은 요거는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전 고점을 뚫었다 다시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약간 혼조 공방이 좀 필요해요. 이런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아직은 조금 지루하고 약간 정체된 느낌도 있는 그런 시장 구간인데,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